안녕하세요. 베이스캠프에서 이제 여러분의 국어 수업을 담당하게 된 하진우입니다. 일단 이 OT 영상을 보러 오셨다는 점에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이번 OT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 내용을 넘어가 볼까요? 우선 여러분, 이 국어라는 과목은 크게 문학, 독서, 문법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. 우리가 문학하면은 크게 떠올리는 만한 생각들, 왜 어려운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담아보았어요.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상황에서는 아직 2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고전문학 관련해서 특히 고전 시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문학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제가 수업을 할 때에도 선생님 이걸 읽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. 어떡하죠? 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. 또 다른 케이스. 왜 그래 꼼꼼하게 읽었는데 내용 파악이 어려울까? 생각보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시인 경우에도 분명히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. 자, 왜 그럴까? 기본적으로 어휘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을 진행할 때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어휘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.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외국인, 외국어 화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. 한국인이라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어휘력 문제는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이 문학을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사용하는 어휘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또 일제강점기 시대,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보통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문학인데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 모든 말이 다 쏙쏙쏙 들어오던가요? 아니죠. 모르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. 그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쓴 문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우리와 쓰는 어휘가 달라지게 돼요.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어휘와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잡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거에 하나 더 여러분 이 문학 어휘까지는 알겠는데 또 선택지로 들어가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한번 봐볼까요? 자, 한번 봐볼게요.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.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?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. 이게 무엇이냐?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, 절대 다른 시점이면 안 돼요. 같은 시점에,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, 나란히 두어서, 즉 비슷한 비중으로 두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.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얘는 제가 수업에서 다룰 때 믿고 거르는 선택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. 솔직히 제 수업을 많이 듣게 된다면 이렇게 믿고 거르는 선택지들을 파악해서 선지에서 조금 더 빠르게 쳐낼 수 있게 될 겁니다. 다음으로 가볼게요.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공간의 대비를 드러내고 있다. 실제로 모의고사와 내신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선택지이면서 동시에 딱 봤을 때 어지간하면 맞는 말이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이 드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. 보통 적절하기가 어려운 선택지가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을 믿고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역시 제 수업에서 다룰 것이고요. 그 외에도 헷갈릴 만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꼼꼼한 해설과 함께 여러분의 정답률을 높여드리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이제 다음으로 독서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어의 두 번째, 수능의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또 문제 난이도도 극악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 독서 파트입니다. 보통 독서 파트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글을 한 번만 읽고 문제를 읽어보려고 한 경우가 많은데 내용을 전부 잊어버린 경우가 생겨요. 솔직히 말해볼게요. 저도 한 번만 읽고 다 풀려고 하면은 까먹어요. 어떻게 그걸 사람이 다 기억해요. 저 나름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. 다음으로 가볼게요. 글을 읽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를 풀지 못하겠어요. 글이 상당히 쉽게 주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는 전달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을 보는 순간
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지?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. 중학교까지의 공부와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또 많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.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짜잔! 실제 기출제시문입니다. 보실게요.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. 이러한 내용이 제시문에 있었습니다. 문장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길죠? 요거와 관련해서 선택지에서 어떻게 나왔는가?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. 한번 봐볼까요?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디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. 액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. 그리고 그거를 이자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것과 합친 게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. 그럼 여기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그냥 빼는 거,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나요?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X가 되는 거였습니다. 물론 지금은 제가 짧게 간단하게 봐줘야 하는 거지만 어때요? 딱 보기에도 어렵고 지금 제 설명도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. 지금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부러 매우 어려운 수능 기출을 가져왔기 때문일 겁니다. 한번 일시정지를 해보고 왜 그런가 찬찬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겁니다. 이와 같이 어려운 문장, 이와 같이 어려운 선택지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할까? 그리고 그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인가? 저도 늘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고민의 결과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법 파트입니다. 문법 파트는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을 기억을 해주어야 해요. 기본적인 개념을 기억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잖아요. 막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데 의문이 뭐지? 자음은 뭐야?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될 겁니다. 그래서 제 문법 수업은 기본 개념을 숙달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병행할 예정입니다. 항상 이 테스트를 보고서 테스트에서 일정이나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와 함께 조금 더 오붓하고 즐거운 시간을 따로 갖게 될 겁니다.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내신에서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일들은 없도록 문법 확실하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파트마다 선택지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고 자주 쓰이는 말장난이 있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으로 문제를 편집하여 드릴 예정입니다.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수업은 크게 2개의 교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. 3시간짜리 수업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번 껴서 앞부분은 문학의 시간을 다루게 될 겁니다. 문학에 집중을 하는 시간인 거죠. 기본적으로 제가 숙제로 내주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관련된 개념어들을 함께 짚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이 교시는 독서, 문법의 시간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2월에는 독서가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럼 문법은요? 여러분이 3월에 학교별 수업을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 개념들을 잡아가며 여러분이 내신에서 확고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3월 달에 또 모의고사를 볼 것이고 그 모의고사에서 독서 파트 푸는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하는 일들은 없게 하기 위해 2월 달에는 문학과 독서, 3월부터는 문학과 문법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 어땠나요? 이 수업이 매력적이라면 여러분 2월 달에 교실에서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